여러분들은 좋겠어요. 지금 남항주가 신도시가 생기고, 신도 생기면 재미없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최소한 10년간은 자격증을 딴다는 전제하에서요. 물론 안 따도 벌 수 있겠지만 10년간은 먹고 살 것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남항주가 사실 신도시 후보지로 들어간 것이 없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됐더라고요. 원래 이제 신도시 후보지가 4군데 중에서 3군데가 되고 1군데가 남항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예상하는 이제 거의 이제 정보들이 세잖아요. 그래서 4군데가 됐는데 그중에서 이제 하나가 남항주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지금부터 이제 거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거기가 신도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5만 세대면 5만 6천인가 그렇죠. 엄청나게 큰 것이고, 지금 이번에 3기 신도 중에서 가장 면적이 크죠. 세대수도 가장 많고, 김포 신도시가 6만 정도 되죠. 김포도 한 3만 몇개 안 되죠. 거기도 면적도 남항주에 비해서 반도 안 돼요. 그래서 남항주가 가장 크고요. 다른 데는 다 조금씩 하죠. 그래서 말만 신도시급이지 실제로 이게 6만 세대면은 4인 가족을 하면 4인 가족 잡으면 20만이 넘는 도시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여기 서울 위성도시 보면 시흥시 같은 데도 20만 정도도 안 돼요. 알죠? 그러니까 몇십 년 이렇게 있었던 도시도 그 정도 안 되는데요. 엄청나게 큰 도시죠. 20만이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디죠? 거기가 태기원인가? 그쪽 이제 군사보호시설로 다 이제 풀었죠. 아마 내 생각인데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서 정지 작업으로 그 전에 푼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거기를 이제 군사보호시설에서 풀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신도시 발표가 바로 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항상 도시가 있으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별내 신도시에 있다고 해서 별내로 가진 않잖아요. 사실은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별내까지 얼마나 오겠어요. 한다고 그게 주거지로 옮겨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부동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가지 좋은 점이 어디를 가도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인데, 사실은요. 이거보다 좋은 직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거지를 많이 떠나가지고 깃발을 꽂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아마 별내 신도시 있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구리나 여기 있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가 이제 또 신도시가 생기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별내에 있는 사람들, 구리에 있는 사람들, 남항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찾아겠죠. 그런데 6만 세대 정도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도 지금 6만 세대가 되면은 평리, 호평, 화도를 합한 정도가 되거든요. 평리, 호평, 화도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부동산이요 그쪽으로 다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은이 있는데요. 중요해서 내가 거기에 초대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공부를 하면 되겠죠. 알겠죠?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일단 빨리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분양이 그 정도 6만 세대 되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고요. 연도도로가 순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니까 계속 먹을 게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분양되고 나서 또 이제 입주하면 입주 장사하고 그러다 보면 거의 10년 넘게 가지 않을까요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서울 이성도시에서는 남항주 빼고는 사실 만들 도시가 없죠. 용인이나 이런 데는 서울 이성도시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용인에서 서울 가려면 여러분 1시간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GTX가 별내하고 이쪽 호평하고 여기 어디죠? 마석. 이쪽까지 된 게 GTX잖아요. 이쪽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서 어디죠? 청량리.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여기 평내. 그 다음에 어디죠? 마석 이쪽으로 쭉 가는 게 이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GTX 노선이 그쪽 지금 별내 쪽으로 가게 되는데 좀 더 움직이기 좀 힘들겠죠. 쉽지는 않지만 이쪽이 이제 같은 GTX 노선이고 그래서 아마 거주하거나 이럴 때는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 이게 GTX가 2020년 금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하면, 야, 그거 언제? 그런데 금방 우리 평창 올림픽 봐보세요. 벌써 끝나가지고 지금 1년이 다 지나가잖아요. 지금요. 언제 그때 됐을 때, 언제 평창 올림픽 하지? 그런데 이미 끝나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뭐 평내나 이쪽, 호평이나 이쪽은 꾸준히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좀 가깝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일단 어차피 공부하는 거죠. 좀 빡시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빨리 어느 정도 그 기본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시장이 열렸을 때 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뭐 가깝잖아요. 다른 데 사람들 보면 거기가 어디지 하면 지도 보면 엄청 멀리 보이고 지도로 보면 사실 엄청나게 멀리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여기 같은 다 아는 데니까요. 멀어봤자 그런 거니까 제 생각에 굳이 평내호평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부동산 연용도 꽉 차가지고 이게 더 늘리려고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평내호평 이쪽하고 하도 이쪽만 있으면은 사실 시장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 돈을 좀 벌면서 하기에는 시장 자체가 조금 너무 적죠. 그런데 이제 별내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잖아요. 도시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별내가 안정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고 별내에서 빠져나가고 하면은 아무래도 공백도 많이 생기고요. 여러분이 또 원하면 뭐 굳이 뭐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신도시 바로 가가지고 자리 잡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나서 되면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거의 뭐 남양주 사람들, 구리 사람들, 그다음에 저 위에 양주. 근데 양주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요. 의정부에서도 좀 넘어올 수도 있겠죠. 의정부 쪽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가는데 1년에 뭐 배출되는 학생 수는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이제 묵혔던 사람들이 나올 수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격증 따고 한 2, 3년 묵히면 실무로 뛰어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좀 운전면허증 따고 한 번 운전 않고 2, 3년 있으면 운전하기 보통 일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자격증 따고 나서 바로 1년 안에 오픈하지 않고 2, 3년 묵혀놓으면요. 그래서 사실 자격증은 있어도 와서 실무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는 거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머릿속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하고 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면은 뭐 여러분들부터는 오래 합격한 사람들도 그렇고 오래 합격한 사람들도 빨리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한 정도 있다가 시장 보면서 옮겨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요, 강의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지상권 할 차례인가요? 맞나요? 어디예요? 지상권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요. 112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자, 지상권이요. 우리가 이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말이죠.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은요, 이렇게 점유권하고요, 점유권, 그 다음에 이렇게 본권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이 본권은 또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요, 담보물권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 용익물권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서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이렇게요. 지금부터 지상권을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지상권. 우리가 이제 정치하고 부동산은요, 뭐하고 똑같냐? 사람이 살아가면 사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생물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도 그렇지만 이 부동산도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이 죽어 있는 걸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계층이 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언제나 벌 수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이게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 부동산 길에서 보면 경기 호황기 보면 사이클 곡선 하잖아요. 그런 사이클 곡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남양주가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은 상승 곡선을 가겠죠. 그리고 거기가 연용도 안정이 되고 정점이 되면 또 이제 거기에서 머물겠죠. 그래서 좀 더 침체되다가 그래도 아마 남양주는요, 내가 봤을 때요, 여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신도시는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워낙 도시가 넓고 서울에 가까워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그 도시가 또 어느 정도 별내처럼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 때쯤 되면 또 어느 하나가 또 생길 거예요. 이렇게요.
왜냐면 여기서 뭐 서로가 가장 가까운 데 얘기고 GTX가 생기면은 사실 뭐 딱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웬만해 내가 서울에서 서울 가잖아요. 10km를 딱 가는데요. 1시간 넘게 걸려요. 아침에. 그래서 지금 이제 깨가 생겨가지고 중간에다가 지하철 있죠? 그 무료로 주차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그냥 해놓고 그냥 차라리 그냥 좀 힘들어도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빨라요. 그럼 29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10km를 가면은 1시간 넘게 가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앉아있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GTX 있어가지고 바로 가면 뭐 청량 서울역까지가 10분인가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뭐 웬만한 서울 시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교통이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돈을 일단 벌고 그리고 좀 그것이 안정이 돼가지고 밑으로 하강 곡선을 그을 때쯤 되면 또 다른 데가 또 생길 거예요. 이건 뭐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가 워낙 크고 또 서울을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개발이 지금까지 안 됐던 곳이라서 상당히 좋은 곳이 아닌가. 여러분 하남 신도시 생겼지만 하남은 사실 더 이상 클 데가 없어요. 거기는요. 거기는 교통도 그렇고 거기는 클래야 클 수가 없는데 거기 하남은 지금 인구도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럼 아마 하남 신도시까지 다 합한 것보다 지금 여기 남원교에서 신도시가 있죠. 왕산? 왕수? 왕수천. 거기 신도시가 아마 인구가요. 나중에 되면 더 많을 수 있어요. 거기 하나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지 거기가? 수원 밑에. 거기도 도시가 되게 적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엄청나게 활발하단 말이죠. 자기네들끼리는 그래. 자기네들끼리는 활발해요. 알죠? 근데 거기는 뭐, 그건 그야말로 그냥 완전 지방이죠. 거기는 완전 지방. 거기에서 지금 거기 분양된 거기가 최고점이에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거기가 맥시멈이에요. 지금 분양가가. 거기서 이제 되면 그때부터 더 낮아지는 애도 더 높아지는 않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재산이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걸 낮게는 안 파니까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거죠. 거기는 지방의 단점이죠, 그게요. 그런데 여기는 뭐 서울하고 워낙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인구들이 밀려 나오잖아요. 여러분 항상 봐. 분당에서 밀린 사람이 어디로 가냐. 절대로 분당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면 분당에서 밀리면 어디 남항주 이쪽으로 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 사람들은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분당 이렇게 있어요. 여기 용인 이쪽 이렇게 있거든요. 용인 이렇게 감싸고 있고 광주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어디서 사냐. 여기가 용인이거든요. 이 사람들 꼭 분당 산다고 그래. 근데 거기가 바로 경계가 한 5분 정도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땅값이 완전히 달라. 분당하고 용인 이쪽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꼭 어디 산다고 하냐? 분당 산다고 그래. 그럼 분당 어디요? 그러면 여기를 얘기해. 근데 거기는 분당이 용인시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또 어디 사냐? 경기도 광주가 뜰 수밖에 없는 게 분당의 위성도시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밀리니까 멀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냐? 그냥 멀리 가지 않고 그냥 광주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가 거기요. 아파트가 몇 개 생겼거든요. 광주 지도 한번 봐봐. 위성도시로. 다 그냥 주택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몇 개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인천은 절대로 못 가요. 인천은 그냥 시골이에요. 여러분 인천 여러분 봐봐. 신도시 몇 개 있어서 그렇지. 인천 여러분 실제로 가보면 그건 송도 신도시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서울 한번 올라면 인천에서 서울 한번 올라면 못 타요. 알죠? 큰 맘 먹어야 돼요. 거기는 정말로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는 데는 서울에서 밀리면 멀리는 못 가잖아요. 먼저 직장이 다 서울이니까. 그러니까 근처로 와야 되는데 근처 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교통이 좋아야 되죠. 여기 이제 평로평하고 이쪽하고 마석하고 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별내 이쪽. 그러면 그쪽 왕수천인가 그쪽으로 다 교통들이 다 좋기 때문에 거기서 뭐 청량리나 그다음에 서울역 가는 금방 가잖아요. 아마 여기를 뽑을 수밖에 없는 게 서울하고 교통이 편리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말만 김포지. 김포에서 서울 시내 오려면 그건 달리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지하철 타고 오든지 버스 자가용 탔다 그러면 그것은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도시를 크게 할 수도 없고 이미 개발이 된 데예요. 이미 개발된 데인데다가 말만 김포시지 사실 그것은 서울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사실 너무 밑에 인천 쪽에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크게 사람들이 사는데 이게 참 많이 달라졌구나 이거 느끼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남도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그 하남도요. 그래서 하남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남항주가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언제나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봐야 되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생물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다가 어느 정도 저점이 되면은 이것은 살아있는 생물들은 항상 성장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버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요, 올 한 해요 좀 빡시게 공부해야죠. 다 키웠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시작. 자요, 지상권이죠? 지상권. 지상이라는 것은 그냥 봐봐요. 소유권이요. 소유권 여기 갑이잖아요. 제한물권이 여기 을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 제한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은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갑이고 제한물권은 을이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타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란 말이에요. 권리. 이래서 타인은 누구냐? 갑의 물건에 대한 권리란 말이죠. 을이요. 알겠죠? 이것을 타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한물권은 항상 타인이란 말이 앞에 꼭 들어가요. 그래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타인의 토지, 그 다음에 여기요 토지, 그 다음에 여기요 부동산, 이렇게. 이게 이러면요 꼭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다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윗상자를 봐봐. 윗상자, 이렇게 윗상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죠.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다가 이 말이죠.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뭐를 하냐? 건물을 이렇게 짓거나, 건물을요. 그 다음에 강고탑을 이렇게 세우거나, 그 다음에 나무를 심거나, 이것을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건물, 기타, 공작물과 수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우리가 이제 기타라는 말이 있으면 기타라는 말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다? 공작물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다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책상이라든가 교탁이라든가 뭐 모든 것들 있죠. 다 공작물이에요. 그런데 땅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건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수목이에요. 그래서 공작물과 수목만 돼. 농사 짓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이걸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윗상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간을 보장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체단이라고 그래요. 체단 존속 기간을 보장을 해요. 체단 존속 기간은 견고한 건물이에요. 견고한 건물하고 수목이요. 수목은 최소한 30년을 보장을 해요. 그럼 만약에 전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냐? 견고한 건물인데 30년이 된다 이 말이죠. 최소한. 만약에 50년을 하면 어떻게? 그건 괜찮아. 최소한 30년만 보장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견고하지 않는 건물이죠. 그것은 뭐냐? 15년이고요. 기타 공작물. 기타가 뭐죠? 이러면 5년인데 기타가 뭐냐? 이런 보면 고압 철탑 있죠. 고압 철탑. 우리가 한국전력 그 송전선 있죠? 그거 어디에 있어요? 땅 위에 있죠? 다 지상이에요. 땅 위에 있으니까. 그럼 고압 철탑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권을 딱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고압 철탑 그래가지고 전속기간 그래서 뭐랬냐? 철탑이 존재하는 동안. 철탑이 존재할 때까지. 그러면 철탑은요? 썩 안 썩어 철인데 안 썩죠. 그러니까 영원히 이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봐봐요. 이것을 체장은 뭐냐? 체장은 영구무한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영원히 이런 말. 영원히. 그래서 그럼요. 최소한 견고한 건물은 30년만 보장하면 30년 이상 이 말이죠. 영구무한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우리는 이제 특이하게 여기서 이제 건물 있죠. 나무가 멸실되거나 탑이나 또는 여기 건물이 없어지죠. 없어져도 지상권은요 소멸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뭐란다? 지상권은 부종성이 없다고 얘기해. 부종성이 없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건물이 멸실돼도 그 다음에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 지상권양은 건물을 뭐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뭐 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게 주된 권리거든요. 사용하는 게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면 다시 건물을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종성이 없다. 그 말은 지상물과 지상권을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별도로 처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상물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는 돈 빌릴 때 어떻게 빌리냐, 이렇게 빌려. 은행에서는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은행이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죠. 근데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느냐? 점유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토지 위에 저당권이고 점유하지 않죠? 그러면 이 토지 위에요, 이 저당권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 토지를 누가 사용하냐? 갑이라고 하는 저당권 설정자가 사용을 해요. 그냥 갑이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땅만 경매하려면 땅만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럼 없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저당권자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 저당권자가, 이 갑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못 짓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못 짓게 하려면 내가 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은 토지에다가 돈을 빌리고 저당이 잡을 때는 동시에 을은 여기다가 지상권을 설정을 해요.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을 해. 그래가지고 은행이요, 이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은요, 자기가 농사 짓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은행이요, 지상권자가 다시 갑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임대차를 줄 수 있죠. 알았죠? 토지를. 그래서 일단 지상권 임대차하면서 뭐뭐는 하지 마라,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담보지상권이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을한테 돈을 갚죠? 그러면 지상권도 같이 없어져. 이걸 담보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한번 보시냐? 그 밑에요, 112페이지요. 전속기간 한번 봐봐요. 전속기간, 채장은 용구무한이고요. 채단은요, 수목이다 경과한 건물은 30년 이상이고 경과하지 않는 건물 15년, 기타 5년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지상권자가 신축했을 때 채단 전속기간 제한이 있다. 무슨 말이야? 지상권자가 신축했을 때 경고하게. 그런데 이건 뭐라 나왔죠? 별표돼 있죠? 종전 소유자의 건물. 종전 소유자란 말은 지상권자가 건축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30년을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견고해도 30년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갑하고 을이죠.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뭐다? 종된 권리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뭐죠?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사용. 그게 더 중요해요. 거기 건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물과 지상권을 별도로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 우리가 지상권은 채단 전속기한 제한이 있죠. 그런데 이 채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채단이라는 것은 지상권자가 신축했을 때만 채단이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요, 지상권과 지상물은 별도로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 말,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위에 지상권의 존속기간 보면, 오른쪽만큼 보면 반요, 담보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위에요? 담보지상권 있죠? 토지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한 후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하면 동시에 모두 소멸한다.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를 봐, 이제. 우리가 지상권 설정하기로 합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로를 내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지로는 약정지상권하고요,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좀 이따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할 거예요. 약정은 서로가 합의로 하는 것을 약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면 전세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전세금을 지급하고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요, 뭐가 있냐면 임대차는요, 차임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월세가 되려면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지상권과 지역권에는 무슨 말이 없느냐? 지료를 지급하고, 이 말이 없어요. 법조문에. 그러니까 지료를 지급하고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합의로 지상권을 설정을 하면서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이게 무상이다. 그런데 여러분요, 남의 땅을, 자기 땅을 타인한테 무상으로 30년간 빌려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뭘 한다? 합의로 할 수 있다. 유상으로 할 수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할 수가 있죠. 몇 년 이상 연체하면 2년 이상 연체하죠. 그러면 지상권에 뭘 한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하고 통고하고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청구와 통고.
청구와 통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무슨 청구라는 말이 있고 무슨 통고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해지 청구, 해지 통고, 소멸 청구, 소멸 통고 말이 전혀 달라요. 청구라고 하는 말은 잘못이 있을 때 귀책 사유, 고의나 과실 잘못이 있을 때 알죠? 그래서 유예 기간이 없어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월차임을 2번 이상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월차임을 2번 안 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 뭐란다? 소멸 청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월세를 2번 안 내서 나가라 갔는데 몇 년 있다 나가라. 돼, 안 돼? 안 되죠. 당장 나가라 해야 되죠. 당장. 그것을 뭐란다? 유예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통고라는 말이 있죠. 통고라는 말이 뭐냐? 통고는요, 여기 뭐가 있다?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으니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되겠죠. 잘못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있다?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요. 그래서 그럼 청구란 말하고 통고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됐죠? 그래 여기는 봐봐. 2년 이상을 연체했죠? 그러니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소멸 청구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요.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냐? 양수인에게 2년 이상이 연체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요. 갑의 토지 위에요. 의리한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병으로 이렇게요. 토지 소유자가. 그런데 이 지상권자가요. 과거 갑한테 몇 년이냐? 한 1년. 새로운 사람한테 1년. 이렇게 2년을 연체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2년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지료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료는 채권이죠. 채권은 뭐다?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이것은 1년은 갑하고 을하고의 문제이지 을하고 병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1년만 연체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한테 몇 년 있어야 돼? 2년. 새로운 양수인한테 2년이 연체가 돼야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요. 법정 지상권은 뭐죠? 법정은 내가 봐봐요. 누군가가 우리가 지상권은 뭐죠? 지상권은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지상권이잖아요. 누군가가 내 땅에다가 건물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내 땅 위에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 주인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그럼 보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의 경우는 유상이 원칙이에요. 유상이 원칙이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럼요,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1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약정이상권과 법정이상권이 있죠. 그래서 약정은 무상이 원칙이고 합의로 유상으로 등기할 수 있고요. 2년 이상 연체하면 소멸 청구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다. 그 다음에 줄고 양수인에 대한 연체 거기를 줄고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 이상이 돼야 돼요. 양수인 무슨지 알겠죠? 그 다음에 법정은요 유상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 밑에 분묘기지권이 있죠. 이 분묘기권은 이것도 법정이상권이에요. 그래서 시오트 가면 무상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봐봐요. 114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상권을 받고요. 여기 또 조금 더 봐야 돼요. 뭘 보냐면 구분지상권을 봐. 구분지상권이요. 구분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묘기지권을 봐.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잘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우리 시험에 2번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요. 중개사법에서 시험에 나와요. 중개사법에서. 알겠죠?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좀 보면 우리가 지상이란 게 뭐예요? 지상은 어디를 사용하는 거죠? 땅 위를 쓰는 게 지상. 땅 위를 쓰는 게 땅 위를. 이 토지 위를 쓰는 게 지상이란 말이죠. 구분은 뭐냐? 구분은 땅이 이렇게 있으면 공중이나 지상 또는요 지하, 이 땅속이나 공중을 쓰는 것을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해요. 이러면 땅속에는 뭐가 있죠? 지하도, 지하상가 이런 것들을 뭐란다? 구분지상권. 그럼 여러분요, 내가 강남 지하상가 갔는데 그럼 그게 구분지상권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분지상권은 남의 땅 아래에다가 설치한 걸 구분지상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강남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어때요? 서울시 도로 밑에다가 상가를 판 거잖아요. 서울시
서울시 땅에다 팔았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지하 상가를 만든 거죠. 그걸 구분지상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서울시 도로에다가 내가 지하 상가를 만들면 그걸 뭐라고 그래? 구분지상권이죠. 우리 지상권은 뭐다? 자기 토지다, 타인의 토지다. 타인의 토지.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남의 토지에다가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중은 뭐냐? 공중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고가도로, 육교. 어디가 있어? 고가도로, 육교 어디가 있어? 땅 위에 있잖아요. 고가도로, 육교. 이런 봐봐요. 여기 보면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고가도로, 이게 고가도로 아니에요? 저기로 어떻게 가요? 이거 계단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이 계단이 고가도로가 아니잖아요. 이게 육교고 고가도로잖아요. 여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육교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야지. 알겠죠? 그럼 여기를 지우면 뭐가 어디에 있어? 공중에 있잖아요. 이런 간판 봐봐. 간판 어디 있어? 합격닷컴 이렇게 간판을 세워놓죠. 여기 보니까 지지대. 이건 지지대지. 지지대. 이건 지지대지 이게. 그럼 이걸 지우면 합격닷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어디가 있어? 공중에 있죠. 그럼 여러분요, 간판이 구분지상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밤에 고속도로를 운전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밤에 고속도로 운전하면은 어디요? 간판만 딱 보이잖아요. 어디에?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그걸 보면 구분지상권이구나, 공중에 있구나 알 수가 있죠.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다가요 1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어요. 상가가 있는데 나중에 여기다가요 5층짜리요 아파트로 주상복합을 나중에 만든 거예요. 문제는 이 아파트가 상가 옥상 위에 있느냐 토지 위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알겠죠? 이 아파트는요 상가 건물 옥상 위에 있는 것이다 1번, 토지 위에 있는 것이다 2번, 뭐 일이나 다 좋다 3번, 잘 모르겠는데 4번, 미치고 팔짝 5번. 몇 번이다? 몇 번? 2번. 어디 위에? 2번. 어디 위에? 토지 위에. 우리가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죠. 우리가 부동산 할 때 물 공부할 때 처음 배웠죠. 부동산 뭐가 있어? 토지 있고, 토지의 정착물에 뭐가 있어?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기 때문에 이걸 지우란 말이죠. 지우니까 건물이 어디 위에 있어? 땅 위에 있잖아요. 그걸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공중에 나무를 심을 수 있어 없어? 나무 심으면 말라 비틀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은 공작물이나 수목이 되는데 구분지상권은 수목은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죠. 분묘기지권은 봐봐, 분묘죠. 기본적인 땅이에요. 분묘가 있는 기본적. 우리가 지금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이라고 그랬죠. 이 지상권은요 누구 토지 위에 있다? 타인의 토지 위에 있다. 봐,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분묘기지라고 얘기하는 거. 분묘기지. 무슨 말이야?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쓴 기본적인 땅이다 이 말이죠. 남의 땅에다가. 그러니까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다. 그래서 타주점유니까 분묘기지는 시효취득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시효취득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무슨 점유? 자주, 평원, 공연. 자주, 평원, 공연. 자주점유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요? 분묘기지, 타주점유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묘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신이죠. 시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신이 없는 거 가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가묘는 안 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시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봉분이 있어야 돼. 봉분이 있어야 돼. 봉분이니까 뭐다?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가 없어도 돼. 그러니까 평장이 돼야 안 돼? 평장이나 안매장 안 돼. 평장이나 안매장 안 된다고. 평장이나 안매장을 하는 것은 봉분이 없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묘를요 개장하면 안 돼. 개장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동할 수 있다 없다? 묘를 안 되죠. 묘를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묘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장하면 안 되니까 뭐가 된다? 쌍분 형태, 쌍분이라든가 합장이라든가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하나 더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남의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썼다 이 말이죠. 이렇게 조상의 묘를 쓰고 나서 이 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고, 분묘기지권은 뭐냐? 분묘기권은 이런 분묘를 뭐라고? 수호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관리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묘기지권. 그러니까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직권은 다르죠. 분묘기직권은 이렇게 묘가 있으면 이러한 묘를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는 것, 이것을 뭐란다? 분묘기직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저희 중조 할아버님하고 할머니 묘가 남의 땅에 있거든요. 예전엔 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명당짜리 해가지고 뭘 찾고 그래가지고 산속 깊숙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알죠? 한 번씩 가려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요, 명당이 이렇게 산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 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묘를 봤을 때는 이 묘가 남의 땅에다 묘를 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묘지 이 땅이 별로 얼마 안 됐었어요. 이만큼밖에 안 됐어요. 이걸 뭐란다? 이걸 분묘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나중에 바로 옆에 있는 소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니까요, 자꾸 뿌리가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가지고 내가 이제 어렸을 때요, 아버님이나 뭐 큰아버님이나 작은아버님들이요, 여기 가지고 여기 나무는 하나씩 베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침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이게 이만큼 이렇게 넓어져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요, 이 분묘기지,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빨간 것을 뭐란다?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권은 약간 다르죠. 보통은 분묘기지권이 분묘기지보다는 넓다, 좁다. 넓겠죠. 그러면 분묘기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 30이요? 그러면 8평 정도 한 기당, 개인 분묘, 이런 공동분묘, 공동묘지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은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더 크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냐? 존속기간, 우리가 원래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다? 30년, 15년, 5년 이상이죠. 그럼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이 몇 년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이 분묘를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는 동안이에요. 이 동안, 그러니까 몇 년인지 모르죠. 100년, 1000년, 만년이 될 수 있죠. 그걸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봉분이 있고요. 봉분이 있고, 몇 년? 20년이 지나면 이것을 뭐란다? 우리는 시효 취득한다, 이렇게. 시효 취득에. 이 시효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에요. 무상.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고 20년이 지나면, 이런 말이죠. 20년이 지나면 이렇게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자기네 땅에다가 묘를 쓰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묘를 쓰면 묘를 못 쓰게 하죠. 아무리 친척이어도 묘를 쓰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쪽에다 자기네 땅에다 쓰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써버리면 어떡하냐. 왜냐면 그쪽 이제 부모님이 오늘 하는데, 쓰면요, 묘를 이장하라고 소송을 하면 되죠, 소송. 근데 이미 써버리면 그러면 말을 못 하겠네요. 형제들, 친척 간에 말하기 힘들겠죠. 소송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묘를요, 소송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묘를 이장에 가지 않는다 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장해버릴 수도 없잖아요, 어디다가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죠, 이게. 알죠? 그것은 이제 법상이고 실현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은 20년이 흘러야지 내가 그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영원히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20년이 되기 전에는 그런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묘를 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무상이 원칙이다, 이 말이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기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썼어. 조상의 묘를 썼는데 이 사람이요, 이 땅을 매도했어요. 매도한 후에 이장을 안 해. 이장. 자기가 어떻게 땅을 팔았으면 땅값 받았잖아요. 그러면 묘를 이장에 가야 되는데 이장을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도 분묘기지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상이 돼. 돈을 달라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머리에서 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죠. 우리 보통은 이게 가장 정상적이겠죠. 알겠죠?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묘를 쓰는 것.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법정 이상권이다, 이렇게 하는데, 118페이지 한번 봐봐요. 이런 그 11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뭐가 나왔죠? 분묘기지권이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그래서 분묘기지권 보면 감묘 안 된다, 분묘를 이동하면 안 된다,
봉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신설 안 된다. 합장 안 된다. 쌍분 안 된다. 암매장을 암장이라고 그래. 평장 안 된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분묘 기준은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속기간은요, 분묘를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는 동안이다. 취득은요,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무상이 원칙, 거기다 별 하나 해. 시효 취득은 무상이다. 그게 원칙이다. 그것을 무상이다. 그 다음에 뭐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도 있고, 분묘기지권은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지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분묘 기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구분 지상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114페이지를 이제 봐. 이게 이제 여러분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 뭐에 관한 것이다? 지상권에 관한 것이고요. 지금부터 법정 지상권을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시험 합격해가지고 경매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경매 강의 들으면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우리 이제 권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권리 분석.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 권리 분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하는 것이냐면, 유치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매 강의 들으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 지상권. 그런데 경매 강의실에서 법정 지상권을 똑바로 들을 수는 없어요. 알겠죠?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실력도 안 될 수도 있겠, 안 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경매 강의하는 사람들이 뭐 민법을 뭐 똑바로 알고 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사람 뭐 이렇게요. 지금 우리 모봉서 선생님이 있죠? 모봉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 분이 또 있거든요. 같이 한 팀으로 해가지고 실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게 되면 중개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는 방법들, 상가 건물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계약서라는 것이 뭐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제1인자가 모봉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알죠? 그분 이제 박성원 씨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카페 보면 헌한 세상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헌한인가? 박성환이거든. 헌한이야? 헌한 세상인가? 헌한인지 헌한인지 잘 모르겠네. 에? 밑에요? 죄송해요. 알죠? 빨리 지울게요. 그래서 헌한 세상. 알죠? 그래서 헌한 세상에 박성원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뭐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냐, 경매도 하고 중개 부동산 실무에 대해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 뭐 가장 OBS 같은 이런 OBS 방송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우리는 뭐 독보적이죠. 계약서 강의만 따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 공부도 하고 사법시험도 공부하고 또 민법도 강의를 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정확하지만, 그 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 웃기죠. 그래서 막 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은 법정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 있죠? 저당권에서 하는 거. 이 세 가지만 알면은 경매는 다 끝이고, 나머지는 실무가 안 하면 돼, 실무.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법정 지상권으로 말하면 365조, 뭐가 있냐?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일괄 경매 청구권, 이렇게요. 그래서 365조 일괄 경매 청구권이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일괄경매 청구권은 첫 번째 순서가 뭐냐? 갑의 토지 위에요. 여기 1월 1일 날, 여기 나대지라고 그래. 나대지. 건물이 없어. 여기 의리요.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2월 1일이요. 여기서 봐봐요. 여기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 그것을 나대지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이제 나대지란 말이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요.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의 토지의 의리 저당권이죠. 저당권이고, 여기 2월 1일이죠. 그럼 여기에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죠. 갑이 건물을 건축해. 3월 1일 날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저당권은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원칙적으로는 토지만 경매를 해야 돼. 토지만 경매하면 토지가 병한테 경락이 되죠. 그런데 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의 건물이요. 이 갑의 건물은 철거 대상이 돼. 왜 철거를 해야 되느냐?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이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처음부터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이 저당권으로 경매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도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경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요. 이때는 그러면 어떡하냐? 그렇게 되면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면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손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했을 때 이 토지와 건물을 만약에 한 사람한테 경락을 시킨다 하게 한 사람한테 경락을 시키면 자기 토지 위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한 사람한테 경매를 시키려면 일괄해서 경매를 한다. 이것을 일괄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야. 전혀 별개야.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 규정에 의해서 365조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까지도 경락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규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까지 경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건을 갖추고 와야 돼. 첫 번째,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해야 된다. 세 번째, 일괄 경매를 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은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일괄 경매를 할 필요가 없고 토지만 경매할 수 있다.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은 뭘 해야 된다? 철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이 따로 나온다 이 말이죠. 왜?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경매 대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을은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죠. 그래서 을은 토지의 경매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란다? 일괄 경매 총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그림 한번 봐봐. 114페이지 그림을 봐요. 맨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죠. 나대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건물을 신축하죠. 그래서 신축하면 이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되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한다. 일괄 경매죠. 문제는 뭐다? 대지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는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맨 오른쪽에 2번 그것은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토지만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이것을 일괄 경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 한번 봐봐요. 366조 법정지상권이죠. 366조 법정지상권에서 366이란 말이 뭐냐?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뭐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다?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이요. 여러분 법정이죠. 법정은 뭐다?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법정이니까 이 법정은 취득할 때는 뭘 하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고 처분할 때는 뭘 한다? 등기 후 처분해야 돼. 그래서 법정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은 취득할 때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 뭐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죠. 이것을 뭐란다? 갑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또는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상권이고 이때 지상권을 취득할 때 원래 지상권은 어떻게 돼요? 약정 지상권은 원래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그런데 법정 지상권은요 법률의 규정 법에 의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봐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지상권은 뭐냐? 1월 1일 날 어떻게 되냐? 먼저 지상권은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돼. 이게는 뭐하고 달라? 일괄 경매하고 다르잖아요. 일괄 경매는요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저당 잡고 난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일괄 경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괄 경매는 경매하기 전에만 동일하면 되죠. 잘 봐요. 알겠죠? 눈이 있으면. 그런데요 저당 잡을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법정 이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때, 즉 토지에다 저당을 잡아도 되고요, 건물에다 저당을 잡아도 돼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토지에다 저당 잡는 걸로 하자고. 왜냐? 그래야지 일괄경매하고 같이 구별이 되니까. 알겠죠? 일괄경매는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죠. 그냥 암기에 일단 이것은 요건이니까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없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게 일괄경매의 요건이에요. 그런데 법정 이상권은 처음부터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이해됐나요? 어떻게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답 이렇게 했죠? 여기 의리 저당권이죠? 저당권 언제요? 2월 1일이죠? 이렇게 저당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이 다 동일했죠? 여기 1월 1일. 그러고 난 다음에 저당권 설정을 했죠? 설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요.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돼. 그것을 임의경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임의경매를 뭐라고 한다? 담보권 실행경매. 다른 말로 저당권 실행경매라고 얘기를 해. 자, 담보권 실행경매, 저당권 실행경매란 말하고 강제경매하고 차이를 지금부터 얘기해요. 우리가 전세권하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다시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이것은 뭐가냐?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 자체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권으로 경매를 청구해.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이것을 무슨 경매를 한다? 임의 경매다.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예정되어 있죠? 권리 자체. 그런데 이러면요, 채권은 여러분 뭐죠? 채권은 임대차죠. 이 채권은 경매를 청구를 못해요. 임대차는 경매를 청구를 못한다고. 그런데 내가 임차인이에요. 보증금을 안 줘. 보증금을 안 주면 내가 경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 청구 못한다니까. 임차는 돈 안 주면 돈 받을 길이 없어.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묻어버리는 것이 가장 쉬워요. 알겠죠?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안 주죠. 그럼 그 집을 경매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임차권으로는 경매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 보증금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얻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해. 알겠죠? 재판을 받아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한다고. 그것을 강제 경매라고 해. 그게 무슨 말이냐? 임차권은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없는데 판결문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내가요, 이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을 게 있어. 근데 임금을 안 줘. 그럼 어때요? 임금 달라고. 알겠죠? 소송을 제기해. 그럼 판결문이 나오죠? 알겠죠? 그러면 그 판결문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그걸 무슨 경매라고 그래? 강제 경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는 약간 다르죠. 됐죠? 그러면 이 경매에서 그럼 어떻게 돼? 봐봐. 어디에만 저당을 잡았어?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죠? 그럼 뭐만 경매한다? 토지만 경매하죠. 그래서 병이 경락이죠.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 알겠죠? 그러면 이 갑한테 인정돼. 그걸 뭐란다? 지상권이라고 그래. 이거 지상권. 여기 이제 보면 어떤 차이겠죠, 이게요?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소가 동일했죠. 동일했죠? 그 다음에요, 토지와 건물소가 달라졌죠. 다시.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뭐에 의해서? 법의 366조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해. 다시, 법정지상권은 너무너무 간단해. 법정지상권은요,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일괄경매 청구권은 처음에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하면 되고, 토지만 경매하면은 건물은 철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일괄경매란 말이죠.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알겠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면 절대 안 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누가 동일해야 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고. 누가 동일해? 소유자가 동일해. 그래서 사법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다 써. 갑이 자신의 A 토지 위에
자신의 비건물을 건축했어. 이런 경우는 법정 상권이 된다 안 된다? 법정 상권은 동일해야 돼. 다르면 안 된다고. 갑이 자신의 A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을 건축해서 소유하고 있다고. 법정 상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나한테 묻지 마. 대답만 해. 된다 안 된다? 내가 물어봤잖아요. 되냐고 안 되냐고 물어봤지. 건물이 소유자가 똑같잖아. 이렇게 하지 마. 소유자가 동일하죠. 왜? 우리가 토지 이름이 뭐요? A. 건물 이름이 B뿐이고 B. 소유자가 동일하잖아요. 갑이 자신의 A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갑이 A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땅 이름은 A고 건물 이름은 B라 이 말이죠. 그런데 둘 다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하다. 법정인 사건이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 또는 동일한 소유자, 동일한 토지 위에 동일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말이 나와.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럼 무조건 법정이상권이다. 알겠죠? 그럼 봐봐.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러면 이 저당권에서 경락을 받은 사람도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인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상권 아니면은 뭐가 있어야 돼? 임차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어떤 이유로 달라지면은,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요, 이 저당권에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병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란다? 나 지상권자인데? 이렇게. 그걸 뭐란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건이 법정지상권은 처음에는 뭘 해야 돼? 동일해.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야 돼? 달라져. 간단하잖아요. 다시 처음에는 뭐 동일해. 어떤 이유로 달라져. 그 어떤 이유가 뭐예요? 저당권에 의한 경매 366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 이제. 그러면 이제 305조 법정지상권은 뭐냐? 305조 법정지상권. 봐. 지상권은 똑같아.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해. 법정은 뭐다?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 그럼 이것만 하나만 다르죠. 이거 하나만. 남은 자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뭐다? 305조를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전세권. 그럼 여기서 봐. 일단 법정이상권은 일단은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돼?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첫 번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은 366조는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어디에다가 저당을 잡아도 돼.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어디에만?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을 해. 건물에만 이월질이. 다시 뭐냐? 여기 뭐요? 여기는 저기는 전세권을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저기는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366조. 맨 끝에 1과경면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차이라고 지금. 눈이 있죠? 구별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1일 토지소가 바뀌어. 그러면요, 여기 이렇게 건물 있죠? 건물 있고 여기 을이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토지와 건물사가 동일했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토지가 바뀌죠. 그러면 이 사람을 토지의 승계인이라고 그래. 이 승계인은 누구한테 법정이상권을 인정한다? 갑한테 인정한다? 을한테 인정한다? 법정이상권을 누구한테 인정해? 법정이상권을요, 우리 이제 법정이상권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포 여러분. 그럼 법정이상권을 갑한테 인정하냐, 을한테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인정한다? 갑이라고 써놨네. 갑이라고. 왜 갑한테 인정한다? 이게 중요해. 왜 갑한테 인정한다? 그래서 지상권이 뭐야? 지상권이 뭐가 지상권이에요? 남의 땅 위에다가 뭐를? 건물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해. 소유하는 자가 지상권자예요. 그러면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소유자다?
갑이죠. 갑을 뭐라 한다? 전세권자라고 한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한다. 전세권 설정자. 갑이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그래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그럼 잘 봐. 법정지상권이죠. 그럼 법정이니까 법률의 규정 지상권. 여기는 관습상이야. 관습상. 이것만 다르죠. 지금은 여기 366조 305조 관습상 이 말만 다르잖아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봐. 지금 여기 갑의 토지 위에 갑이요 건물을 가지고 있어. 항상 법정지상권은요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다시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이게 가장 첫 출발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면 토지, 건물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알겠죠? 그 다음에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전세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 그걸 뭐라 한다? 305조 법정지상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습상은 뭐냐?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 소유가 일단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 소유가 동일해. 항상 지상권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런데 건물이 2월 1일 건물이 병을한테 바뀌어. 토지가 3월 1일 토지가 병한테 바뀌어. 병한테. 여기서 건물은 누구고 건물은 여전히 누구고 갑. 토지는 여전히 누구고 갑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동포 여러분. 그런데 바뀌는 것이 366조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는 것이고 305조는 전세권 설정 후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관습상은 이 두 개 빼고 달라진다 이 말이죠. 나머지 이유로 어떻게 달라진다? 아까 우리 여기는 무슨 경매라고 했죠? 앞에는 임의경매. 여기는 무슨 경매? 강제경매로 달라진다. 우리가 전번쯤에 했죠? 공유물 분할로 달라진다. 매매라든가 매매 교환이라든가 증여 또는 불화처분이라든가 불화처분 이런 이유들로 달라지는 것을 관습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이유로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달라지는 이유가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은 뭐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달라지는 것이 이제 제목이 달라지죠. 366이냐 305냐 관습상이냐.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고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져야 된다. 305조는 전세권을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건물의 전세권이에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야 된다. 관습상은요 매매나 교환이나 강제 경매가 있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그리고 나서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나 그 다음에 강제 경매나 불화처분이나 공유물 분할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정지상권. 무슨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온 동네가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안 되는 거. 뭐냐? 환지하고 환매가 안 돼. 뭐가 안 된다? 환지하고 환매. 환지가 뭐냐? 여러분 공법에서 배울 거예요. 봐. 여러분 이번에 지금 여기 왕수천인가? 거기에 지금 수용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수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뭐라냐? 나는 보상받기 싫어. 이 땅이 수용이 돼. 갑의 땅이요. 그냥 다른 땅으로 줘. 여기 있는 땅으로 나한테 줘. 이 땅 너 가져가고 LH공사 너 이 땅 나한테 줘. 이렇게. 땅을 맞바꾸는 거죠. 그것을 환치라고 그래. 땅을 교환한다. 맞바꾸는. 나 이거 그냥 이 땅 너 가져가고 고가 가져가고 그럼 나 여기 있는 땅 줘. 이렇게. 뭘 해도 되는데 보상 받아도 되죠. 그런데 다른 땅으로 내가 바꿔가는 거. 그것을 제자리 환지라고 그래. 그런데 땅값이 다를 수가 있죠. 땅값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싸고 여기는 비싸죠. 그럼 줄어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비싸고 여기가 싸면은 더 늘어나겠죠. 증환지 감환지라고 그래. 늘어나면 증, 줄어들면 감, 똑같으면 제자리 환지라고 그래.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걸 환지라고. 그러니까 여기나 땅이요 소유자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면 바뀐 똑같죠. 여기가요. 그래서 여기가 봐봐요. 이게 토지가요 갑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건물을 수용한다고 하지 않아. 토지를 수용한다고 그래. 여기다 도로를 놓게 해서 서울시에서 토지를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럼 서울시 가니까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수용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것이고 건물은 갑의 거니까 갑이 또 뭐라냐? 내가 당신 땅 위에다가 법정시장을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어떤 놈이? 대단한 놈들 있죠. 그래서 뭐라 했다? 우리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알겠죠? 수용은 토지를 도를 놓게 해서 토지를 수용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위에 있는 뭐까지? 건물까지도 다 가져오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정상권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환매는 뭐다? 환매는 갑의 토지를요. 갑이 일단 을한테 팔아. 을한테. 이게 5억짜리를 2억 원에 팔아. 2억 원에. 5억을 2억 원에. 그리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 그걸 환매라고 해. 다시 내가 사오겠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은 이 을은 이 땅이 갑의 땅으로서 5년 안에는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똑같은 걸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5년 안에 다시 갑이 찾아간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결국 이 토지는 결국 을의 토지다, 갑의 토지다.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한 것과 똑같아.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법정 이상권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딱 들어보니까 약간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렇잖아요. 이게요, 어떻다고 뭐 어떻다고 미치고 환장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환장하면 안 돼. 그래서 환지 환매는 안 된다. 환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죠? 미치고 팔짝 환장해. 안 된다. 그래서 관습상 안 되는 것 환지 환매. 뭐라고? 환지 환매 안 된다. 됐죠 지금? 그래서 법정이상권은 관습상은 매매나 교환 등으로 달라져야 된다. 알죠?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을한테 지상권이 성립을 했어. 지상권이 있어. 그럼 어때요? 을은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뭐 할 수 있어?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요, 지상권이 있는데 우리 굳이 땅 소유자하고 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굳이 땅 소유자하고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저기 봐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둘 중에 하나야.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뭐가 있든지, 지상권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임차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지상권이 있든지 임차권이 있든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이 있어. 그러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지상권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굳이 지상권이 있는데 굳이 임대차 계약을 왜 체결했냐 이 말이죠. 그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114페이지를 보면 뭐라 나와 있죠? 가운데 보면 366조. 저당권을,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별 돼 있죠, 별? 네. 별 114페이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돼. 원시적 동일성, 그건 뭐냐?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고 저당을 잡기 전에만 동일하면 된다. 114페이지 114 못 찾아요? 114 안 돼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이때 건물은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에도 괜찮아. 근데 저당권에 의해서 오른쪽 3번 경매가 되죠? 경매를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우리 것을 뭐란다? 지상권이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은 그 정도 말하면 돼. 자, 두 장을 더 넘겨. 두 장을 더 넘기면 맨 위에 뭐가 나오죠? 118페이지 305조 법정사건 나와요. 305조는 어때요? 건물의 전세권, 2월 1일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됐죠 지금?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그러고 나서 3월 1일 토지 소유가 바뀌어. 그러면 전세권자한테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자한테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그러면 큰일 나. 왜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등을 뭐하기 위한 것이다. 소유. 그 다음에 관습상 봐봐. 관습상은 환지 안 되고 환매 안 돼. 물론 이제 작년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인한 경우도 안 돼.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환지 환매 안 돼.
알겠죠? 그런데 관습상은요, 일단 매매나 교환이나 강제 경매 등이 있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매매나 교환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그것을 말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그래서 그런데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거기 동그라미 해봐. 임대차 거기 밑에 동그라미, 임대차에다가 별 하나 해. 지상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말은 무엇을 포기한 것이다? 무엇을?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이 여러분요, 임대차의 저 법정 사건에서 거의 큰 줄기 80%를 한 것이에요. 알겠죠? 남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요, 지금 봐봐. 지금 뭐 너무 막 이렇게 뭘 세세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큰 그림을 먼저 봐.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요, 120페이지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요 1월달에 이제 할 거예요. 120페이지. 이것은 여기 있는 것은 그림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 처음부터까지 뭘 물어보는 것이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못해도 아주 간단해. 근데 시험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다. 법정 이상권은. 알죠? 이 부분 120페이지에서 그림 여러분 보면 다 돼 있죠? 근데 이건 너무너무 간단해. 간단한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이제 하면 돼. 나중에 하면 돼요. 알겠죠? 자, 122페이지 봐봐요. 122페이지 보면 지역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지역권 나와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